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감사원장은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감사원이 오늘 국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감사원장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적 타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국정감사 전에 원칙은 발표를 하고자 했으나 그 감사위원회 회의가 4번이나 계속 속행되면서 결국은 국정감사 뒤에 다음 주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이 하는 말씀이 모든 자료를 내가 다 오픈하겠다,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공개해 달라고 요구해 달라라고 이렇게 국회의원한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한테.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장은 과연 뭐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오픈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고 판단을 해봐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면에는 감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뉘앙스로 들렸어요. 저도 제가 공직의 첫 발을 감사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느낌이 남다릅니다. 남다르고요. 원래 감사원은 있잖아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헌법에 돼 있어요. 감사원장은 1명이고 감사위원은 6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7명이 이렇게 이분들이 감사원이에요. 이 조직이 감사원이다. 이분들을 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 사람들이 감사원인데 여기 밑에가 사무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이 1000명이라면 1000명은 감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그 역할밖에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감사를 해가지고 오는데 감사는 항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이 외부로 발표가 된다, 공개가 된다. 감사 결과가 또 시달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 감사원의 모토가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로고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로고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눈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감사원은 국민의 눈으로 냉철하게 보겠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로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 귀로 듣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으로 냉철하게 보고 국민의 귀로 바르게 듣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감사원의 원문이 바른 감사, 바른 나라. 그러니까 감사원이 목표로 하는 거는 바른 나라다 이거죠. 그 하기 위해서 바르게 감사하겠다. 바르게 감사하겠다는 거는 뭐냐면은 사심 없이 아주 공정하게 이렇게 사실에 근거해서만 판단한다 이거죠. 주관적인 판단 이런 사심이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죠. 감사원이 당연히 감사원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바른 감사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이 바른 감사를 못한다? 이렇게 못한다? 사심을 가지고 하고 공정하지 않게끔 하고 사실에 관계없이 한다? 하면은 이게 바른 나라가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진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원이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다. 이 감사원이 살아야만이 기강이 이렇게 바른 감사를 해야만이
공무원의 기강이 살아요. 기강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 나라가 큰일 나죠. 무너지는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바른 감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닌 거는 아니다 하고, 김은 기다 하고, 검은 거는 검다 하고, 흰 거는 희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위원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제 제 나이 또래들이 다 이제 감사원 위원을 하거나,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도 다 감사위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 훌륭한 분들이 검증이 돼 가지고 감사위원이 되셨겠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심이 없이 공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관계를 판단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친정부 뭐 이런 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위원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ing형, 무슨 정책감사라든지 뭐든지 뭐가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이 뭐를 하고 있는 거를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고 난 거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죠. 그런데 뭐뭐 하고 있는 것이 잘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ing형을. 이거를 감사를 못 해버리면은 나중에 다 나라가 다 망가뜨려지고 나서 뭐 해봤자 뭐합니까? 시체 해부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원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거죠. 감사원은 철저히 남한테 뇌물을 받아보면 큰일 나고요. 절대적으로 그 돈으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프라이드, 명예 이런 거 하나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상대적으로 검찰이 우리나라에서 사정기관에 우두머리 그 대형 맏형격을 하려고 그래요. 경찰도 맨 밑에다 만만하게 보고, 그 다음에 저 감사원도, 감사원들이 무슨, 감사원 그 사람들이 무슨 실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감사원 출신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 검찰 고위직들이 제 앞에서 그런 말을 말 실수하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만방자하기가 이럴 데 없어요. 검찰은 이렇게 포송죄를 묵게서나 해가지고 막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은 있지 않습니까? 다 가가지고 엑셀로 무슨 자료, 이런 자료 해가지고 가져오세요. 그러면 가지고 오는 데가 감사원밖에 없어요. 검찰이 주라 하면 다 숨겨버리죠. 다 어디다 숨겨버리고 삭제해버리고 그러죠. 유일하게 감사원이 자료 달라면 자료를 줘야 되는 곳이 유일한 감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 정책 감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피감기관, 저도 감사원에 있어 보니까요, 뭐를 이렇게 딱 자료를 달라 하면은 제대로 걸렸잖아요. 제대로 걸렸으면 이 사람은 이판사판이니까 자료를 숨겨버린다든지, 허위 자료를 낸다든지, 자료를 숫자를 딱 바꿔버린다든지, 정 안 되면은 퇴직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퇴직한 사람들 몫으로 그쪽으로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걸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머리를 많이 굴리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왜?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이러나 저러나 징계받으면 옷 벗고 나간다 하면 이판사판이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렇게 방어하려고 하죠. 조직을 방어해 하면은 누군가 하나는 조직 내에서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총대를 메고 하면은 또 조직에서는 그 사람을 또 챙겨주는 그런 거는 있으니까 본인들이 앞장서서 조직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희생한다 라는 게, 그게 무슨 뭐 이제 무슨 의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감사를 하면서 뭐를 이렇게 큰 국가 돈이 몇천억이 나갔는데, 몇천억이 나간 걸 계속 추적을 하니까 결국은, 아니 그게 저 컨테이너에다가 돌멩이 넣고 폐반도체 넣어가지고 수출해가지고, 수출했다고 해가지고 기금을 타먹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사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무슨 어떤 식으로 잘못을 했는지, 서로가 같이 공모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찾아내려고 이제 옆에 외곽의 이제 자료, 다른 기관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비교 대사하면서 점점 추적하다 보면은
결국은 마음 상하는 일이 분명히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가 쉬운 감사는 아니죠. 막 이렇게 잡아다가 막 자백시켜가 불어 하면서 호통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감사원은 서로가 말없이 하는 겁니다. 말없이 하면서 그 다음에 자료로 다 감사하고 나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나서 거기서 이제 끝을 내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게 이제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모셨던 과장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감사장에서 감사하는 사람들 일일이 안 본다 이거예요. 그냥 눈 감고 가만히만 있으면 왼쪽에서 무슨 큰 소리가 들리든지 오른쪽에서 무슨 큰 소리가 들리든지 그런 걸 다 안다 이겁니다. 워낙 베테랑이니까. 그러니까 언성이 높아지는 거는 결국은 감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 내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용하게 신사적으로 하고 그야말로 실력으로서 잡아내는 것이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경우 같은 경우 보면은 막 우리나라에 이제 그 IMF 공적 작업 나갔을 때 워크아웃 있었잖아요. DJ 정권 때 워크아웃 돈이 잘못 나갔다 이거예요. 그 기준을 제가 이제 이 기준을 잘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색업체에다가 왜 그 워크아웃 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줬냐. 그 기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우리나라 모든 전문가들이 다 만나서 오라 와서 나를 한번 이렇게 검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자기들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가지고 이제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가지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특정이 돼야 거기다 법리를 포섭하는 거는 그 다음 일이에요. 그거는 일도 아니에요. 일단은 사실관계를 특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 특정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나는 이렇게 보겠다. 나는 이렇게 보겠다. 이렇게 해버리고 또 진술했던 거를 또 바꿔버린다 하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하도 그 마음이 아픈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진술 바꾼 것까지도 다 오픈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보니까 감사원이 지금 이제 6명인데 1명은 공석이고 지금 5명이에요. 그러니까 1대 5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현 정부 입장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감사위원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색을 띨 수가 있죠. 정치색을.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니까. 그런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데도 그러니까 헌법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왜? 이 사무처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무처 사무총장은 결국은 행정부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감사원은 한 사람 한 사람 감사관 본인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공정하게 하면은 항시 살아있는 조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정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분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들이 감사원을 아주 중요시 생각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정부가 뭔가가 맥을 알고 있구나. 그동안 학습 효과가 예전 정권을 한번 잡아본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옛날 제 일이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국세청에서 법무과장을 하던 때인데요. 그때가 이제 2006년이었습니다. 2006년인데요. 2006년인데, 이게 2006년이 아니고 2005년이죠. 2005년인데, 제가 이제 2003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2007년까지 5년 동안 법무과장, 서울청 법무과장을 했거든요. 근데 2005년에 12월 12일입니다. 이게 12.12가 왜 안 잊어먹냐면 12.12 사태가 일어났고, 이 12.12에, 12.12, 그러니까 이날이 제가 군대 입영일이거든요. 그래서 잘 안 잊어먹는데, 이날 저한테 웬 사성으로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편지 봉투를 이렇게 떼어보니까, 어느 직원이 이렇게 저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주 더티하게 막 이렇게 글이 써져 있는데,
참 그거는 수준이 질이 너무 낮으니까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결론적으로는 당신 나가라 이거예요. 왜 국세청 와가지고 우리들 힘들게 하냐 라는 식의 이제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기분은 안 좋죠. 그런데 기분은 안 좋은데 항시 법무는 저는 이제 감사원에서 항시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규정과 관행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IMF 원인이 이거예요. 규정 따로 관행 따로요. 규정은 따로 있는데 관행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데 이게 이 관행이 너무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고착이 돼 버렸어요. 고착이 되다 보니까 모랄 해저드가 규정은 내기는데 밑으로 고착이 되면 될수록 계속 밑으로 내려가죠. 이게 관행이죠. 관행이고 규정이고. 그러면 이 사이에가 모랄 해저드가 엄청 싹 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국가 돈이 왔다 갔다 막 하늘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거를 느끼면서 이런 모랄 해저드가 강하다 보니까 국가가 IMF가 왔고, IMF가 온 그 부분을 아니 이쪽에서 모랄 해저드를 했던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모랄 해저드를 했겠습니까? 국가돈 빼먹는 사람들이 국가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겠냐 이거. 그런데 나중에 그 모든 고통은 국민들이 당하잖아요. 국민들이 당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한번 학습 효과가 생기니까 IMF 유럽도는 절대적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은 살지 말자라고 되는 거 아닙니까? IMF 세대 입장에서 지금은 이제 대학교 이제 졸업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힘들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다 보니까, 뼈저리게 느끼다 보니까, 그런 추상적인, 관념적인 가치 추구, 이런 거 소용없다. 오매불망, 실리다, 돈이다. 이런 게 이제 많이 학습 효과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다 이렇게 실리 위주로 가버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한테 내 이익에 반하지만 않으면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좋게 그냥 눈 감고 그냥 지나가고, 누가 뭐라 해도 위반한 거, 위법한 거 뭐 이런 것도 나하고 관계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항시 다 이게 나비 효과처럼 이제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결국은 또 이제 나라에 다시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내 삶에 다시 목줄을 옥죄는 그런 결과들이 계속 나타난다 이거죠. 그때 이제 제가 왜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직원이요. 그 직원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상당히 이제 거물급 직원인데, 이 신청을 제가 이제 결재를 하는데, 이제 불복하면 과세 처분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불복을 하는 게 이 신청인데요. 그 결재처를 탁 던지면서 왜 과장이 왜 결재 안 해주냐고 이렇게 딱 반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화를 한번 확 냈죠. 멱살 잡고. 그래서 욕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실로 끌고 나가서 네가 오늘 내가 죽는지 둘 중에 한번 하자,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그때 화를 확 냈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화를 내면은 누가 쫄겠습니까? 공무원이잖아요. 그 사람은 나는 나가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순간 매년을 제가 이렇게 자꾸 또 연장할 때 다 이렇게 저를 어떻게든지 밀어내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걸 방어해 주는 분이 계셨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딪히면서 5년을 견뎠다 이겁니다. 지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국세청 5년을 그냥 적당하게 있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왜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부담부 증여를 했어요. 부담부 증여를 뭐가 저한테 부담부 증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집을 했는데, 집을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조건을 뭐를 붙이냐면, 아들아 네가 이 집을 받아가지고 누구 임차인을 받아가지고 세를 줘라. 그럼 이쪽에서 이제 5천만 원 정도 받으면은, 이 세를 받으면 이거를 나한테
돌려주라 5천만 원을. 그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부담부 증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어머니가 부담하는 부어머니가 부담하는 채무, 채무를 자식이 승계하는 거를 인수하는 거를 말을 하잖아요. 채무 인수잖아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자식이 자기가 임차해가지고 이거 돌려준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증여고 이것도 증여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그냥 뭐 이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불만이었는가. 근데 나중에 후문을 들어보면 이제 이분의 이제 친형이 이제 세무사였다 하더라고요. 그 세무사가 낸 사건이었다라고 제가 이제 나중에서 그런 직원으로부터 이제 후문을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할 바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왜 그래 집착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신청위원회가 열리죠.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이제 내부 국장이 있고 외부 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이게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아서 제가 이제 간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칫 거기서 위원 중에 한 분이 세무사인데 뭐 이렇게 평소 이제 세법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이제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점잖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1억짜리 집을 줬지만 나중에 5천만 원을 돌려받았으니까 증여는 5천만 원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이제 세무사 출신 위원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5년 동안 60번을 했어요, 회의를. 60번을 해보니까 내가 다 알죠. 그 사람들 성향이고, 그리고 사건이 있으면 얼마만큼 이제 용을 쓰고, 용을 쓰는 사건이 존재하고, 그리고 딱 위원들 하는 말을 딱 들어보면 금방 알죠. 그러니까, 뭔가 작업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런 거 하나, 이 정도 액수 가지고 이렇게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참 집착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들죠. 그렇지만 눈 감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위원들이 자꾸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수결로 이렇게 처리를 할 분위기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 다시 확인해서 본청 법규과에다가 또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올리겠다 해가지고 재상정으로 했어요. 재상정. 그래서 재상정을 했는데 이제 그 담당자는, 이 신청 담당자는 끝끝내 이거는 부담부 증여다. 이거 그러면 부담부 증여가 되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5천만 원 돌려받았으니까 5천만 원만 양도로 보고 5천만 원은 이거는 증여로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리가 무슨 엿가락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이 1억을 돌려줬다 하면 이거를 양도로 보자 하면은 이게 증여가 아니고 양도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여세율이 50%인데 이제 증여세율을 안 하고 양도세율로 해버리면은 전부 다가 그러면 부담부 증여를 이런 식으로 하지, 조건 걸어가지고 해가지고 양도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나는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그렇게 몇십 년을 했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우기는 걸 보고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느꼈죠. 그러다가 이제 마침 이제 또 제가 이제 끝끝내 그걸 막아야 되겠다 나는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재상정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저를 윗분이 무슨 급한 일 때문에 회의해야 되니까 잠깐 들어와야 된다 해가지고 잠깐 들어갔다 온 사이에 인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인용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재상정을 다시, 그러면 이거는 재심의를 해야 되겠다. 재심의. 왜냐하면은 청장님한테 재심의권이 있어요. 청장님이 이거 사건 조금 이상하다, 다시 심의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국세기본법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이걸 재심의해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재심의
사항입니다. 이거 재심의해야 되는 이유가 뭐뭐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 적었죠.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뭔가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아니 이의신청 혹 결정문 혹 보냈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보내버렸대요. 아니 청장님 결재도 안 나는데 무슨 놈의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내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국장님 결재만 받으면 될 줄 알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도 없네. 그 생각 들으면서 발송했는지 확인해라.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 우편함을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회수해라. 그러니까 다시 회수해가지고 제가 청장님한테 다시 재심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심의를 했죠. 재심의를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렇게 개각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직원하고 저하고는 평생에 이제 원수가 될 듯이 그렇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 입장에서는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나를 나쁘게 말을 해서 내가 소문이 안 좋게 났다.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그런 말 한 적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따로 만납시다 라고 해가지고 서로가 술 한 잔씩 먹고 그래 서로가 풉시다. 감정에 그런 거를 찌꺼기를 남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미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푼 것처럼 된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뭔가가 안 좋은 거는 그게 끝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또 보복을 하려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뭔가를 보복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감찰에라든지 카더라 통신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감찰은 곳곳에다가 이제 망원들을 심어 놨기 때문에 카더라 통신 그런 거를 가지고 맨날 일일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성춘 과장이 법무과장이 저 사람은 좀 별로 안 돈다 하더라, 뭐 누구한테 돈을 먹었다 하더라, 아니면은 누구한테 뭐 지각을 한다 하더라, 맨날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을 잘 먹는다 하더라, 지각을 잘한다 하더라, 뭐 이런 식의 카더라 통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그 카더라 통신에서 나중에 이제 제가 나올 때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 먹었다는 그런 카더라 통신은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저한테 이제 해코지 할 수 있는 그 말들이 지각을 잘한다. 그 다음에 술을 좋아한다. 뭐 이런 거. 아니, 술은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렇게 먹는 거지. 직원들이 자꾸 나 끌고 가가지고 직원들이 40명인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자 하면 저녁만 먹자 하면 저녁 꼭 가면 이제 술 한 잔씩 먹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5시부터 새벽 5시에 와가지고 11시에 퇴근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건 뭐 지각을 조금 늦게 했다고, 그걸 가지고 몇 번을 했다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뭐든지 엮어내려면은, 미운 사람은 엮어내려면 뭐든지 불쏘시개로 쓸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야, 이게 참, 이게 강하다. 규정하고 다르게 가는 관행들이 강하구나. 그리고 조직에는 피해의식이 유달리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리면은 난도질을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도 이제 난도질 당하더라도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다 이해해 주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제가 할 일을 원 없이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 계장님이, 그분은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성이 안 된 놈은 끝끝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포용 아래 맞으시고 다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웬만하면 같이 가려고 했죠. 같이 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어떤 피해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밖에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부분에서 자기 비밀을 들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20년이 지나도 맨날 욕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 비밀 들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남 모함하고, 아니 남 모함해서 뭐하냐 이거예요. 그게 허공에다가 제 얼굴에 침 뱉어봐야 자기 얼굴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모함해가지고 비판하고 뭐 하고 해서
좋냐 이거죠. 기분 좋냐.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그때 이제 어린 직원도 있었는데 7급 직원이면은 벌써 이제 그 사람도 50대 초반은 됐는데 아직까지도 막 뭐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겠냐 이거. 그러니까 그 피해의식이 한번 사로잡힌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거기에 시달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감사원 생활을 이제 잠깐이나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어느 조직이나 원칙과 규정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관행대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뿌리 깊어지는 경우에는 고착된 관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감사원이 시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원래 규정에 맞추게끔 해야 된다. 그 역할을 하는 데가 감사원이다. 그 감사원이 그런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 스스로가 바른 감사를 해야 된다. 바른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냉철한 눈으로 바르게 들어야 된다. 국민의 귀와 국민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한 정권의 눈과 귀로 보면 그 역사에 이름 석자를 남긴다. 그 오류라는 것은 세세생생 지워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위원 모두 참 올바르고 바른 감사, 바른 나라 세우는데 항시 지금도 밤잠을 주무지 않고 불철주야 그렇게 바른 마음으로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믿는데 다음 주 감사 결과가 아무래도 제 나름대로 느낌은 좀 그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